네, 유튜브로 좀 못다한 이야기를 연장 토론해볼 텐데요. 마무리 발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더 막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셨어요? 뭐였을까요? 네. 사실 개인에 대해서 품평하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뭐 또 그렇기도 한데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워낙 뭐 다른 맥락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네.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솔직한 제 심정 말씀을 드리면은 이재명 대표도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제 좀 추진해볼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성찰 또는 자기 인생의 성찰을 통해서 한 번쯤 인생의 변곡점을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분 인생을 제가 뭐 낱낱이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보도된 것만 보면서 느낀 거는 저 같은 사람하고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주 이제 좀 열악한 처지에서부터 이렇게 유소년기, 청소년기, 뭐 청년기 이렇게 거쳐오고 대학 정치 입문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출발선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이 올라왔고 또 어떻게 보면 빨리 올라왔고 힘차게 올라왔는데 그게 그동안 족적과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그게 뭐 어제 오늘 1, 2년 전이 아니라 벌써 10년, 20년 전 그때 본인이 정치하기 전부터 또는 정치 시작하고부터 근데 앞만 보고 돌진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법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정법 또는 여러 가지 규범들을 마구 돌파하면서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빠른 기간에 정치적으로 급성장했지만 여기저기에 너무 많이 본인이 발목 잡힐 만한 것들을 특히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긴 것 같다는 느낌 솔직히 받아요.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 또 기소와 재판 결과에 따라서 뭐 재평가가 또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앞만 보면서 막 마구 돌파하면서 좌우를 못 살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징검다리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그것이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분의 삶의 이 유형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인가. 지금부터는 다른 변곡점으로 행보를 밟아가면서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끝마무리 할 때쯤 하시려고 했다는 게 되게 좀 신기하긴 한데요. 어쨌든 다른 변곡점은 무슨 어디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약간 좀 숨고르기하고 좀 가라 이제 뭐 이런 말씀이시긴 한데. 제가 우리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지금 있고 지금 거기는 룰라 대통령이 거꾸로 탄압을 받아가지고 들어갔죠. 그러다가 나와서 다시 거꾸로 지금 대통령이 됐고 그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 저항하는 무슨 대통령이죠? 전직 대통령 거기에 대한 지금 대대적인 수사가 또 시작됐잖아요. 악순환이잖아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아마 그 당시 야당도 인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G7에 2번 연속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지표상의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가져갔어요. 그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통렬한 반성도 해야 되고 혁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숨을 쉴 틈도 없이 마구 우박과 천둥 번개와 비가 내리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추스릴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조차도 과하다. 이재명 당대표가 저 정도면 앞으로 닥칠 민주당의 사람들에 대한 그 탄압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을 또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민주당의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적어도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은 민주당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는 이 DNA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탄압이 생각한 대로 그리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민주당이 부결을 시키면 정당 지지율이 3, 4% 뚝 떨어질 것이다. 다들 예측했는데 네. 거기서 한동훈 장관이 과했죠.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을 했고 그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자극은 민주당을 지지한 지난 대선에서 47점 몇 프로를 투표를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했던 사람들을 자극을 하는 것이고 결집을 만드는 거죠.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화물 대란 사건이라든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강경한 여러 가지 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또 보수가 결집을 하는 거죠. 양 진영이 똑같이 결집을 하죠. 뭐 어떻게 자웅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아주 경제 성적이 어떤가 외교가 좀 덜 불안해야 되는데 이거 이상하다 좀 이렇게 가다 보면 서울의 중산층조차도 강남의 자산가들조차도 이 전쟁 나면 이거 대한민국이 지금 지난 70년 동안 이 해방 이후에 이루는 이 성과와 이 번영을 지금 한 큐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걱정은 이제 그만하시고 오히려 집권을 책임지고 정책을 책임지는 집권당이 좀 저는 제대로 된 대통령에 대한 충원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전당대회에 그렇게 무슨 대통령 마음을 얻는 그런 전당대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그걸 통해서 야당이 민주당과 대화와 협치에 좀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서로가 이제 그 이른바 에스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자꾸 상승되는 강경해지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인데 결국에는 정치의 일종의 이제 이니셔티브를 쥔 건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뭔가가 풀려야 되는데 지나치게 공포 정치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일단 이해는 좀 되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로 너무 가면 또 대통령 정치에 대한 얘기가 또 너무 줄어드니까 뭐 혹시라도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은 짧게라도 일단 좀 듣고 뒤에로 한번 가보죠. 네, 꼬미정 의원.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아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대통령께는 리더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는가를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왜 반장도 하고 학생회장도 뽑지 않습니까? 그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리더의 자리는 그 권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획득하는 권위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인정받아야 그 권위는 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검사로서는 그야말로 잘 나가던 또 잘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정치라는 건 또 리더라는 건 특히나 더더욱 사람들을 통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존중받는 힘을 반드시 획득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대통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아주 그 핵심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놓치면 옆에 있는 참모들이 챙겨라도 줘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박범계 의원님께서 그 민주당에 대한 탄압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걸 하나 겪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맨날 뉴스에서 뭐 야당 탄압 이런 얘기 들으면 남의 일로 생각했는데요.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그 강진구 기자가 네.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핸드폰을 포렌식을 하는데 서초경찰서에서 검색어를 넣잖아요. 근데 그 이름에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도 이제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마 아닐 수도 있겠지. 강진구 기자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 확인을 했는데 맞다는 확인은 받았고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했다는 겁니다. 관련된 뭐가 있어서 야당 의원의 이름을 검색한 게 아니라 관련된 게 있을 것이 이제 생각이 돼서 해봤다는 겁니다. 그거는 고민정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표적 수사하고 한 것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왜 그거를 넣어서 굳이 했느냐. 네, 이게 이런 거야말로 민간인 사찰의 영역을 넘어서서 야당 의원에 대한 사찰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탄압인 것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시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입에 담아보지도 않았는데 왜 내 이름을 넣었을까 아직도 풀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별건 수사니 인지 수사니라는 검찰이 써온 그렇습니다. 수사하는
그 방식 수사 받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야당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야 고민정 의원님 마음이시겠지만 아마 이제 그런 어떤 정보들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어떤 식으로든 전달되거나 커뮤니케이션 됐을까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대통령께서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실까 뭐 이런 의문을 얘기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되신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리고 또 뭐 그분한테도 지신 분도 계시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별로 뭐랄까요. 임팩트가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무기력한 야당 대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 당대표고 야당 대표인데 도덕적 우위가 없어요. 보통 민주당이 이제 야당으로서 한창 달될 때 보면 이제 집권 여당이 어떻게 보면 부도덕성을 꾸짖으면서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논리들을 펴나갔거든요. 그런 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저런 민생 아젠다나 뭐 이런 예산 이슈나 이런 거 해봤자 언론이 안 다뤄준다라고 하셨는데 언론이 다루게 만드는 게 정치인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다. 내놓는 어떤 정책 이슈나 민생 아젠다는 별로 임팩트가 없고 이 수사 관련해서도 언론이 왜 이렇게 수사만 쓰냐라고 하시는데 택도 아닌 얘기면 언론이 안 씁니다. 언론이 봐도 이게 어느 정도 의혹이 따라갈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해가지고 지금 보면 야당 대표인데 마이크를 잃어버린 대표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들어오시고 나서 솔직히 뭐 했는지 기억이 거의 안 나고요. 오히려 박홍근 원내대표가 하신 거 이런 거는 좀 눈에 들어와도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결국 고민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 보면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비판, 감시 이런 게 야당의 핵심일 건데 저는 그런 역할 앞으로도 그다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얘기까지만 하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대통령의 정치를 덮어버리면 또 안 되니까 대통령 정치 쪽으로 약간 더 옮겼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궁금증이 좀 듭니다. 제가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이게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우리 정치의 중심이고 그러면 이제 대여 관계, 여당과의 관계 설정이나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물밀 움직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동의도 좀 많이 확보해내고 분위기도 좀 만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게 참 잘 안 보인다라는 인상을 좀 받거든요. 그게 보도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를테면 정무수석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의 또 눈에 잘 안 띄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유난히 지금 아니면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통 뭐 성과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떤지 한번 좀 말씀 주시죠. 전혀 없죠. 예. 그러니까 전혀 없는 이유가 일단 첫째로 대통령실을 저는 공간적인 그 중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일부러 삼청동 길에 있는 식당, 제가 예전에 갔던 식당을 집사람하고 갔다가 청와대 앞을 밤 한 8시 반경인가요? 지나오는데 정막강산이죠. 그리고 거기 잘된 음식점들 주인 얘기가 뭐 손님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인사동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리더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같이 종합적으로 발현이 돼야지 그게 잘 구현이 되는 것인데 지금 새로운 환경에서 과연 또 더군다나 민정수석실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없애고 나서 불편하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막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뭐 감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복원하는 느낌이고 또 과거에 뭐 이제 지금 뭐 국정원에 또 뭐 IO 기능도 좀 정책 기능과 관련해서 지금 살리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뭐 조난 자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것들도 좀 살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등등해서 오는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면 그것을 혁신으로 국민들이 받아주면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동의를 받지 않고 프로세스를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느닷없이 옮기다 보니까 무인기 뭐 과거에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국민들이 그게 용납이 되겠어요? 뭐 5대니 7대니 몇 대니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용산 대통령실까지 찍혔느니 안 찍혔느니 청와대 같으면 찍힌들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처에 오지도 못할 뿐더러 철저한 그 대공 방어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확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야당이 원하는 그 지점에 가서 미리 대기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그것을 동의를 받아내고 그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좀 해달라.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 대표한테 얘기하고 야당 원내대표한테 얘기하고 아니면 좀 초청해가지고 밥도 먹으면서 좀 부탁한다. 동시에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격에 맞게끔 고민정 최고 같으면은 고민정 최고에 맞는 사람이 또 차 한잔 합시다. 식사 한번 합시다. 또 박범계 대책위원장 만들었으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좀 대화 좀 합시다 하면 왜 이렇게 제가 모르는 분도 아닌데 네. 왜 이렇게 그러겠습니까?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저보고 물어요. 대통령 혹시 통화 되십니까? 통화해 보셨습니까? 꿈속에나 있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적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거의 완전히 사라져 있는 상태다. 뭐 어떠세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걸 느끼시죠? 여당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 느끼는 거는 우리 박범계 의원님 느끼시는 거나 저나 똑같고, 대통령께서 평생 정치를 해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국정을 풀어가는 과정은 정치고 정무라서 5년 임기 동안에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제일 기대고 싶은 부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서 다른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보좌를 잘할 인력들을 대통령실 또 정부 또 당 쪽에 잘 발탁을 해가지고 포진을 해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초기 이제 인사도 대통령께서 뭐 YSDJ처럼 평생 정치하면서 수많은 정치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취임하면 바로 탁탁 배치해가지고 적재적소해가지고 쫙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여당 정부 여당 안에서 소통도 기대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고 또 아마 대통령실이나 정부와 야당 사이의 소통은 그보다 더 모자랄 것이고 그런데 국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지역에서 뭐 당직자들이나 의원들이나 청년들 만나면은 다른 사람 열심히 만나라. 만나면 일이 생긴다. 만남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다. 만나면 뭐가 나온다.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야 간에도 그래서 뭐 요즘은 여야 의원들끼리 식사도 잘 안 하는 그런 풍토가 됐는데 어쩌다가 자리에 해서 식사를 같이 하거나 소주 한잔 하거나 하면은 이건 여담일 수도 있지만 국정감사 끝나고 난 뒤에 야당 의원님이 자기 지역구에 왔다고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같이 했는데 소주 한잔 하고 나니까 서로 이산가족 만난 것 같이 이런 세계였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오늘 최고의 발언이다. 아유 참. 그게 참 저희는 아쉬운 게 코로나로 시작을 해서 그런 문제도 있겠죠.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아쉽고 그래요. 이제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포부를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검찰에 있을 때 본인이 확 휘어잡았잖아요. 휘어잡았다는 게 막 억압했다는 게 아니라 특히 후배들 그냥 다 그냥 끌어안고 막 혼연일치가 되게 만들었던 그 자신감을 정치에서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특히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 지금 나를 비토하지만 나하고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식사도 하고 뭐 소주 한 잔도 하고 나면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다 해결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뭐 예소야 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생각 저는 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워낙 박빙의 선거로 인해서 그렇죠. 앙앙불락 서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하부 구조인 이 국회 안에 여야 정치 소통도 이렇게 꽉 막혀 있고 거기다가 뭐 처음 이제 그 취임해서 국정 파악하기도 정말 지금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실제로 많이 쫓길 거예요. 자료도 많이 봐야 되고 숙지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제가 하나 또 이것도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대통령 영부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그게 뭐 이제 그
박빙의 선거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작은 거 하나라도 그냥 막 문제 삼고 이걸 여론화하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막 흠집이 나고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은 이게 우리가 알지만 이 보폭이 큰 분이거든요. 이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걷는 분이 아니고 이 툭툭 치면서 움직이는 분인데 그랬다가는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난장판이 날 것 같으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운신을 못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원래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막 끌어안고 막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그냥 뭐 속을 주고받고 하는 그 정치를 못 네. 하셔서 근데 본인도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유튜브기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게 모든 사람 아, 이것도 끝이 있어요? 계속이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다 끌어안고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윤 대통령은 자기 사람 끔찍합니다. 네. 맞아요. 철저합니다. 인싸, 핵인싸. 그런데 자기 사람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용기 있는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그래서 전 조혜진 의원님도 평가하는데 여당 안에서도 충분한 소통이 어렵다.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국민의힘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더 큰 차이로 이긴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0.73%로 근소한 차이가 났고 저희들은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간격이 저는 10%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진영 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놀란 거지요. 특히 집권 세력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마어마한 경쟁 상대가 정적으로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정적을 그 점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적에 대해서 정말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 그런 그 어떤 그 용발심이랄까 그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 인자 중에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상황이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위에 일단 검사 출신들 저는 그거부터 좀 무장해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PD님이 이제 유튜브 토론도 연장 토론도 끝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직권으로 그래도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짧게라도 좀 들어볼게요. 고민정 의원. 아니 뭐 계속 바라는 거는 대통령께서 먼저 실타래를 풀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시니까. 그냥 검찰총장이었으면 안 바라죠. 그리고 야당 대표였어도 안 바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향한 민감한 이 야당에서의 그런 공격들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셨지만 거꾸로 제가 문재인 정부에 있을 때 그걸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너무 하는구나. 학습된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언젠가는 끊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좀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적으로 생각하지는 말자. 우리끼리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로. 네, 뭐 고민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뭐 답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는 야당일 때 마음가짐을 좀 되새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어느 정당이든 야당일 때 얘기했던 걸 여당이 돼서 실천하면은 30년 집권할 겁니다. 네, 그거를 저희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반대로 고민정 의원님도 그 청와대에 있으시면서 많이 당해보셨으니까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김건희 여사 군복 입었네 마네 막 이런 거는 진짜 안 좋은 저질의 그런 그래서 것들이거든요. 저 그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이상한 거 가지고 싸우는. 그러니까 저는 여야가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좀 뭐랄까요 수준 있는 싸움을 좀 그래도 설지나서는 보여드리는 그런 우리 정치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정치의 본질이 뭐 사실 타협인데 타협이 또 야합으로 오인되는 또는 이제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지지층의 어떤 마음들이 또 현재 같은 정치를 만들어내는데도 기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정치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품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정치계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화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끝나고요. 저희 100분 토론은 1월 30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네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